지금부터는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진나라는 바로 이 춘추전국 시대에 혼란기를 수습을 했는데요. 일단은 진나라는 제자백과 중에 특히 법가사상, 상황이 제기했던 법가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상황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 크게 등장하지 않지만 진나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황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이 개혁들은 결국엔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큰 기반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나라가 법가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이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국 서북 쪽에 있었던 이 진이라는 나라는 한나라, 조나라, 연나라, 위나라, 초나라, 제나라 순으로 정복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중국 전체를 최초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의 왕, 정, 본명은 성은 영씨고 이름은 정입니다. 그 진왕 정은 왕보다 더 높은 단계의 칭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황제라는 칭호인데요. 바로 이 황제라는 칭호를 쓰면서 자신을 최초의 황제다라고 하면서 시황제로 지칭하게 되죠.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에 혼란기를 수습했던 이 진왕조, 특히 이 시황제는 과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 나갔는가? 그것이 오늘 이 강의에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시황제가 중국 전체를 어떻게 경영했는가 하는 시황제의 통일 정책을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남과 북은 70여 년을 갈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화폐도 당연히 다릅니다. 이 남과 북이 통일을 한다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로 융합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에너지들이 쏟아져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시황제 같은 경우는 500년 동안 갈라져 있던 중국, 특히 전국 7홍, 즉 7개 국가로 갈라져 있던 이 중국을 하나로 합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년 동안 7개 국가로 갈라져 있던 이 중국을 하나로 합치면서 어떻게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와 동시에 진나라는 왜 망했을까?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15년, 시황제가 죽은 지 5년 뒤에 진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럼 최초의 통일을 했던 이 진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도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시황제가 중국을 어떻게 통일했는가, 이 통일 정책을 한번 볼 겁니다. 이 6국을 하나씩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황제는 전체를 통일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을 합니다. 그 시황제는 그래서 먼저 정치적인 분야에서는요, 9년제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9년제는 황제가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눕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 이 군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아래 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를 직접 파견해가지고 통치했던 제도입니다. 군과 현의 관리를 직접 파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같이 비교해봐야 될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제도가 바로 봉건제입니다. 자, 그럼 9년제와 더불어 비교해볼 봉건제. 봉건제는요, 국왕이 수도 주변만 통치하고요. 나머지는 왕족과 제후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대신 통치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는 국왕이 전국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띠었다면 이 9년제 체제는 황제가 직접 관리를 파견하면서 직접 지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9년제를 실시했다라는 걸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황제의 명령이 이 수도 셰냥에서 이 제일 구석에 있는 남해나 이쪽에 산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도착하게 하려면은 오늘날과 같은 고속도로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로망도 정비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어쨌든 7개로 갈라졌던 제국을 하나로 통일했으니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7개로 나눠져 있던 이 화폐들 다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돈 반량전으로 합치고요. 그 다음에 도량형. 도량형은 길이나 무게를 재는 단위를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이 도량형도 하나로 다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문자도 통일을 시키죠. 서로 의사소통은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말맞자 같은 경우도 7개 국가가 쓰는 용어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는데요. 그게 바로 진나라의 전서체로 통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도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국가 안에서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한꺼번에 막 들고 일어선다면은 통일한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나라는 사상의 통일까지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분서갱유라는 사건입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의 진시황 본기에는 바로 이 분서갱유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텍스트를 보면은요. 승상이사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쭉 있죠. 사관에게, 역사책을 쓰는 사람에게 진의 책이 아닌 것은 모두 태우고 박사관의 것을 제외하고 천하에 감히 보관하고 있는 시, 서, 제자백가의 글들은 지방관에게 보내 모두 태우게 하십시오. 라고 하죠. 모두 태우게 해라. 이것을 책을 불태운다라고 분서라고 합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또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감히 시서를 이야기하면 저작거리에서 사용시켜 조리를 돌리고 옛날을 가지고 지금을 비판하는 자는 멸족시키십시오. 또 이런 자를 보고 알고도 잡아들이지 않는 관리 역시 같은 죄에 처하십시오. 명령이 떨어지고 30일이 지났는데도 서적을 태우지 않는 자는 경형을 가한 다음 장성을 쌓는 곳에 보내십시오. 불태우지 않을 책으로는 의약, 전복, 나무 심는 것에 관계된 서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불태우라는 말 다음에 사형시켜라, 멸족시켜라, 아예 집안 자체를 없애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생들을 구덩이 파서 묻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시황제가 사상의 통일을 추구했다라고 하면은요, 어떠한 사상으로 통일일까라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법가 사상일 거예요. 하지만 이 법가의 통치제도에 가장 반발을 하는 게 바로 유가사상입니다. 이 유가사상에 대해서 이제 책을 불태우고 하는데 유가사상가들이 저항을 하죠. 그래서 유가사상가 400여 명을 구덩이 파서 산채로 묻어서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지금 새로운 견해가 제기가 됩니다. 이 진나라의 역사는 다음 왕조인 한 왕조에서 만드는데 한 왕조는 진을 무너뜨린 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가 못했다라고 글을 써야 돼요. 동시에 한 왕조는 유가사상가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사상가를 받아들인 한 나라는 진나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해야 됐죠. 그래서 한 나라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견해일 뿐 정확한 거는 그 당시로 돌아가야지만 알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시 황제는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책들을 잘 봐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서경유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상의 통일까지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황제에 대해서는요,
이제 진나라 망하는 이유에도 나타나겠지만 시황제는 폭군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00년 동안 갈라진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실시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 능력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동시에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국가 내부의 문제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외부의 문제에도 신경을 쓰는데요. 이 흉노가 나타납니다. 흉노는 중국 북쪽에 있던 유목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농경민족과 다르게 100% 자급자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남쪽으로 내려와서 농경민족과의 교역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교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력으로 약탈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시황제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나서 진나라가 세웠던 장성, 위나라가 세웠던 장성, 조나라가 세웠던 장성, 연나라가 세웠던 장성, 이 모든 국경에 있는 성들을 다 하나로 이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만리장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흉노를 북쪽으로 공격해서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세워졌던 이 성들을 쫙 하나로 이어서 중국의 국경을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범위는 바로 이 만리장성 아랫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의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만리장성 축조 이후로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범위는 바로 장성 이남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빙하는 것은 바로 100년 전 1912년 전통적으로 왕조 국가였던 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이라 부르는 군민들이 지도자 뽑는 공화국을 세웠던 순원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인식에서도 중국인이라 함은 만리장성 이남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영역은 넓죠. 하지만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은 장성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원이라는 사람이 바라본 중국 땅은 사실 더 넓습니다. 하지만 중화민족은 장성 이남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시황제는요, 어쨌든 흉노를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아서 국경을 정하고 더 나아가 영토를 중국 남부 지역의 광둥과 베트남 북부까지로도 확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체제를 통일하고 국가의 체제를 다집니다. 시황제는요, 무려 통일한 이후에 5번이나 국가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사람들의 민심을 어루만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황제가 지역을 직접 다니는 것을 순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시황제는 이거를 무려 5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순행 때 거기서 죽습니다. 수도 쉔양에서 죽지 않고요.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자신이 정복했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로 끌어안기 위한 여러 그 모션을 취한 것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는 중국 전체를 통일한 지 15년, 그리고 시황제가 죽은 지 5년 뒤에 망하게 됩니다. 왜 망했나 했더니 첫 번째, 가혹한 통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혹한 통치라 함은 진나라가 추구했던 엄격한 법치주의가 있겠죠. 법과 사상에 입각해서. 그리고 저 분서갱유라는 사건이 왜곡된 사건이 아니라 정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가혹한 통치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기존에 쌓았던 성들을 이어 붙인 거라 할지라도 만리장성, 오늘날처럼 건축업체를 고용해가지고 인부들한테 임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동원해서 쌓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백성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동원되면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시황제는 중국 전체를 통일한 뒤에 아방궁이라는 궁궐까지도 새로 건축을 합니다. 이 아방궁을 불태우는데 3개월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컸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무덤인 시황릉. 중국의 군주들은요, 왕이 된 직후부터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시황제는 13살에 왕이 돼서 49살에 죽으니까요, 36년 동안 즉위한 거죠.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무덤을 계속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을 해요. 근데 특히 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도착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동원한 백성들을 데리고 그 시간을 맞춰가야 됩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서 강이 불어넘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어쨌든 처벌받을 거 차라리 저항하자라고 하면서 진승 오광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물론 진압은 돼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쏘아 올린 신호탄은요, 그동안 진나라에 눌렸던 혹은 과거 육국에 소속되어 있던 각 지역의 농민들과 제후들이 들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고요. 그 진나라는 그래서 이거를 막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병마용인데요. 이 수많은 병마용이 이 병마용갱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왜 만들었을까? 실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왜 만들었을까라고 했더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순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당시 진나라 군대 편제가 되어 있고요. 시황제 무덤을 중심으로 진나라 군대가 쫙 도열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진나라 사람들의 복색이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진나라의 군대 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발굴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의 진시황분기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황이 즉위하자 바로 여산에 무덤을 축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시황릉은 바로 여기 여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농부가 우물 파다가 발견이 되는데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천하를 합병한 다음에는 천하의 노역을 위해 70만 명을 투입하여 우물 색 깊이만큼 파고 곽에 이르도록 구리 녹인 샘물을 붓고 무덤 안에다가 궁궐의 모습, 백관, 기이하고 진기한 기물들을 옮겨 가득 채웠대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하나 또 볼게요. 장인에게는 화살이 발사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은 바로 발사되게 했답니다. 무덤 문을 알아도 쉽게 못 들어가는 이유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수은으로는 수많은 하천과 강 그리고 바다를 만들어 기계 장치로 계속 흐르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토양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토양 분석을 해봤더니 시황릉 근처에서 검출되는 수은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록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마찬가지 화살이 발사되는 기관이 있다는 것도 아마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는 진짜 화살이 발사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볼게요. 위에는 천문도를 갖추고 바닥에는 지도를 갖추었다. 인어기름으로 초를 만들어 오래도록 꺼지지 않게 했다. 이새는 선제 후궁 가운데 자식이 없는 자들을 내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두 따라 죽게 명령하니 죽은 자가 아주 많았다. 이렇게 하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록대로라면요, 무덤 안에는 궁궐도 있고요, 순으로 만든 하천과 강도 있습니다. 바다도 있어요. 그리고 화살 발사되는 장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보존할 기술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문화재 발굴이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무덤의 위치는 어딘지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언덕 같은 요거, 이게 바로 진시황릉입니다. 자, 이거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지만 무덤을 열지 않고 보존하는 이유는 바로 문화재를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넘기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나라, 짧은 역사일지 모르겠습니다. 통일하고 15년 만에 망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을 싹 정리하고 하나로 통일했다는 점, 그리고 진나라가 통일한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쭉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잘 봐두고 나서 우리 진나라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황제의 통일 정책은 꼭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